네, 안녕하세요. 저는 백엔드 크루 조조그린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번 테크톡에서 발표할 내용은 스레드풀인데요. 스레드풀의 개념부터 자바 톰캣에서의 스레드풀, 그리고 스프링 부트에서의 활용까지 웹서버 어플리케이션 개발의 관점에서 스레드풀을 한번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스레드풀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저는 프로그램 프로세스 스레드에 대한 개념을 간단하게 한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프로그램은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컴퓨터의 동작들을 이제 하나로 모아놓은 것이라고 할 수 있고, 프로세스는 컴퓨터가 현재 실행 중인 프로그램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스레드는 뭘까요? 스레드는 기본적으로 CPU 코어의 실행 단위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프로세스의 작업을 스레드 단위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럼 스레드 단위로 나누어진 프로세스의 작업은 CPU 코어가 이 스레드 단위로서 작업을 처리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스레드를 사용함으로써 우리는 하나의 프로세스에서 두 가지 이상의 작업을 동시에 실행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면 단순히 스레드만을 사용해서 동시에 여러 작업을 실행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잘 만들 수 있을까요? 여기 상황을 한번 설정해 보겠습니다. 프로세스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 프로세스 같은 경우는 요청이 들어올 때마다 새로운 스레드를 생성해서 요청을 처리하고 그 처리가 끝나면 스레드를 없애는 방식으로 프로세스가 동작하게 되는 이런 형태의 프로세스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여기서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스레드는 생성 비용이 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스레드를 사용하게 되면 요청에 대한 응답 시간이 전체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바를 예로 들어서 자바 같은 경우는 원투원 스레딩 모델이라는 형태로 스레드를 생성하게 되는데, 이 원투원 스레딩 모델 같은 경우는 유저 스레드, 그러니까 우리 프로세스에 사용하는 스레드를 생성할 때 OS 레벨 스레드인 OS 스레드와 연결을 해야 됩니다. 사실상 유저 스레드라는 것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CPU 코어가 작업을 실행하는 OS 스레드를 추상화하는 거라고 생각하셔도 되는데, 원투원 스레딩 모델에서는 이 유저 스레드, OS 스레드를 그래서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스레드를 생성할 때마다 OS 커널의 작업이 필요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유저 모드에서 커널 모드로의 모드 전환도 동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새로운 스레드를 생성하는 비용이 많이 들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래서 작업이 요청이 들어올 때마다 스레드를 생성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요청의 처리 시간이 스레드 생성 비용이 추가돼 가지고 증가하게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두 번째 문제는 이 스레드를 무제한적으로 생성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프로세스의 어떤 처리 속도보다 더 빠르게 요청들이 막 쏟아져 들어오면 새로운 스레드가 무제한적으로 계속 생성되면서 스레드가 계속 추가되는 형태가 상황이 발생하게 되죠. 그럼 스레드가 많아질수록 자연스럽게 메모리를 더 차지하게 되고, 스레드가 많아질수록 컨텍스트 스위칭이 더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메모리를 차지할수록 메모리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컨텍스트 스위칭이 더 자주 발생할수록 CPU 오버헤드가 증가하게 됩니다. 컨텍스트 스위칭으로 인해 CPU 오버헤드가 증가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메모리도 마찬가지고 이 프로세스의 성능에 오히려 나쁜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방금 살펴본 문제처럼 단순히 스레드만 사용해서는 되게 문제가 많은데, 그러면 방법이 없을까요? 그래서 나온 게 스레드풀이라는 개념입니다. 스레드풀이란 거는 스레드를 허용된 개수 안에서만 사용하도록 제한하는 시스템인데요. 풀이라는 단어가 이제 풀장, 뭐 웅덩이 이런 뜻인 것처럼 웅덩이 안에, 풀장 안에 스레드를 모아놓고 허용된 개수만큼만 스레드를 사용하는 시스템을 이제 스레드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스레드풀이란 거는 제한한다는 게 핵심적인 개념인데, 최대 스레드 개수를 설정해 놓고 그 스레드 개수를 넘어간 스레드는 더 이상 만들지 않고 이 안에서만 요청을 처리하게 되는데, 스레드풀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스레드, 작업을 처리하는 스레드들, 그리고 이 작업들의 대기열, 이 스레드풀이 처리해야 될 작업들의 대기열인 작업 큐, 이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간단한 특징을 살펴보자면 스레드풀이 작업 요청이 와서 요청이 오면 작업 큐에 작업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작업 가능한 스레드가 이 작업 큐에 있는 작업을 가지고 와서 작업을 처리하게 되는 겁니다. 스레드 같은 경우는 스레드 풀이 생성될 때 미리 스레드들이 일정 양만큼은 생성돼 있고, 또 스레드가 작업이 끝나도 이 스레드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스레드 풀 안에 남아서 다음 작업을 대기하는 형태로 그런 식으로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스레드풀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 생겼던 두 가지 문제들을 스레드풀이 해결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앞서 말했던 스레드풀의 특징적인 어떤 특징으로 인해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이제 작업 요청이 들어올 때마다 스레드를 생성했을 때 최종적인 요청 처리 시간이 증가하는 문제 같은 경우는 스레드풀은 스레드를 미리 만들어 놓고 또 재사용하기 때문에 새로운 스레드를 막 만들 필요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스레드를 생성하는 비용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메모리 문제와 CPU 오버헤드 문제 관련해서는 사용하는 스레드 개수를 기본적으로 제한해 놓기 때문에 무제한적으로 스레드가 생성되지 않아서 이런 문제들을 방지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복수의 작업을 동시에 처리하면서도 이제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싶을 때 스레드풀이라는 게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바에서는 스레드풀을 어떻게 구현할까요? 자바에서는 기본적으로 익스큐터라는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스레드풀 익스큐터라는 클래스로 스레드풀을 구현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이 스레드풀 익스큐터의 동작 방식과 상태 설정에 대해서 설명하자면, 기본적으로 이 스레드풀이 요청이 들어오면 워크 큐라는 대기열 큐에 작업이 쌓이게 됩니다. 그러면 스레드풀 안에 있는 스레드들 중에서 작업이 가능한 스레드가 이 워크 큐 안에 있는 작업을 가지고 와서 작업을 처리하게 됩니다. 만약에 모든 스레드들이 작업 중인데 이 전체 스레드의 개수가 맥시멈 풀 사이즈, 최대 스레드 풀 허용 개수보다 작다면 새로운 스레드를 생성해서 작업을 처리하게 됩니다. 근데 맥시멈 풀 사이즈만큼의 스레드가 모두 작업 중이라면 들어오는 작업들은 계속 워크큐에 쌓이게 되고, 워크큐가 꽉 차면 워크큐가 꽉 차는데 새로운 작업이 들어오면 예열을 던지면서 거절하게 됩니다. 만약에 근데 이 스레드 풀에 있는 스레드들이 작업을 하고 있는데 특정 스레드가 작업이 끝났을 때, 근데 워크큐에 새로운 작업이 없을 때, 이때는 스레드는 일단은 기다립니다. 얼만큼? Keep Alive Time만큼. Keep Alive Time만큼 기다리고 그 이후에도 작업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이 스레드는 사라지게 됩니다. 사라지게 될 때는 또 코어 풀 사이즈라는 것에 영향을 받는데, 이 코어 풀 사이즈라는 것은 스레드 풀에서 최소한으로 유지해야 되는 스레드의 개수입니다. 이 전체 스레드 개수가 코어 풀 사이즈보다 많으면 Keep Alive Time을 지난 스레드는 사라지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유지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코어 풀 사이즈만큼의 스레드는 아무리 작업이 없다고 해도 무조건 유지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자바의 스레드에 대한 설명이었는데, 그러면 아까 제가 복수의 작업을 동시에 처리하면서도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싶을 때 스레드풀이 효과적이라고 했는데, 이거에 해당하는 경우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들 예상하는 것처럼 웹서버입니다. 웹서버라는 게 기본적으로 동시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작업들을 여러 가지 요청들을, 복수의 요청들을 동시에 처리하면서도 안정적으로 처리해야 될 어떤 그 필요성을 가지고 있는 서버 어플리케이션의 형태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웹서버에서는 대부분 스레드풀의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웹서버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잘 아는 이 톰캣, 왓스인 톰캣을 기준으로 이제 한번 톰캣의 스레드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고자 하는데요. 톰캣은 기본적으로 스프링부트의 이제 내장 서버릿 컨테이너 중 하나고, 이거는 또 스프링부트 최신 버전에서는 톰캣 9 버전을 현재 사용 중이고, 자바 기반의 왓스입니다. 자바의 스프링 스레드풀 클래스와 매우 유사한 자체 스레드풀 구현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작 방식도 굉장히 유사하고 상태 설정에 대해서도 굉장히 유사한 방식으로 동작하고 있는 스레드풀 구현체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스레드풀 자체의 동작과 상태 설정에 대해서보다
와스로서 톰캣에서 스레드풀 사용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를 조금 더 알면 좋은데, 첫 번째가 이 맥스 커넥션스입니다. 이거는 톰캣이 최대로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커넥션의 개수인데, 이 톰캣은 와스 웹 요청이 들어오면 이 톰캣에 있는 커넥터라는 컴포넌트가 커넥션을 생성하면서 요청된 작업들을 스레드풀에 스레드와 연결해가지고 작업을 처리하는 방식으로 동작을 하고 있는데, 이때 최대로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커넥션의 개수가 맥스 커넥션이라는 프로퍼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accept count입니다. 맥스 커넥션즈 이상의 요청이 들어왔을 때 사용하는 대기열 큐의 사이즈인데요. 맥스 커넥션즈와 accept count 이상의 요청이 들어왔을 때는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요청은 이제 거절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스레드풀의 개념과 자바 톰캣에서의 스레드풀을 알아봤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스레드풀이라는 게 동시 요청을 잘 처리할 수 있는 걸 알겠는데, 그게 또 서버에서 많이 쓰인다는 것도 알겠고, 근데 어떻게 하면 이 스레드풀을 잘 설정해 가지고 서버 어플리케이션 효과적으로 구현할 수 있을까? 저는 이런 거를 이제 스프링 부트 설정을 통해서 우리가 톰캣 스레드풀을 설정할 수 있는데, 이 관점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 예시로서 여기서는 이제 스프링 부트의 프로퍼티 중에서 네 가지 정도를 한번 살펴볼 건데, 첫 번째는 스레드 맥스입니다. 이 스레드 맥스는 스레드 풀에서 사용할 최대 스레드 개수를 의미하고, 기본값은 200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서버 어플리케이션이 이제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요청 개수와 굉장히 관련이 있는 설정이고, 이 설정 같은 경우는 요청 수에 비해서 너무 많게 설정되면 놀고 있는 스레드가 많아져 작업을 처리하지 않고 있는데 많은 스레드가 이미 생성되어서 놀고 있으면 그거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고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너무 적게 설정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요청이 많이 들어왔을 때도 동시 처리 요청 수가 줄어들게 되고, 그에 따라 평균 응답 시간과 TPS가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스레드가 많아지게 되면, 스레드풀에 스레드가 많게 설정되면 CPU 오버헤드나 메모리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고려해서 이 설정을 사용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민스페어입니다. 이 스레드풀에서 최소한으로 유지할 스레드의 개수인데, 기본값은 10으로 가져가고 있고, 이걸 너무 많이 설정하게 되면 스레드풀이 항상 유지해야 될 스레드 수가 너무 많아지게 되면서 이로 인한 비효율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적절하게 설정한다면 적은 수의 요청에서도 새로운 스레드를 만들 필요 없이 효과적으로 요청들을 처리할 수가 있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적절하게 설정했을 때는 효율적인 설정을 가져갈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설정 같은 경우는 이제 잘못 설정했을 때 사용하지 않는 스레드가 메모리를 차지하면서 발생하는 비효율을 고려를 해서 항상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세 번째는 이제 맥스 커넥션즈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최대 커넥션의 개수고, 기본값은 8192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상 서버의 실질적인 동시 요청 처리 개수라고도 할 수 있는데, 사실 톰캣 커넥터의 동작 방식에 따라서 블로킹 IO일 때와 논 블로킹 IO일 때 맥스 커넥션즈의 설정이 좀 달라질 수가 있는데, 이걸 간단하게 설명하면 블로킹 IO 방식에서는 하나의 스레드가 하나의 커넥션과 연결돼 가지고 작업을 처리합니다. 근데 논 블로킹 IO 방식에서는 하나의 스레드에 여러 개의 커넥션이 연결돼서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톰캣 8버전 이후부터는 블로킹 IO 방식은 사용하지 않고 논 블로킹 IO 방식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논 블로킹 IO 방식이란 걸 톰캣이 논 블로킹 IO 방식이라는 걸 알고 설정을 해야 되는데요. 이 논 블로킹 IO 방식에서는 스레드풀의 최대 스레드 개수보다 많은 양의 커넥션을 유지할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반대로 설정할 때 최대 스레드 개수보다 적은 수의 맥스 커넥션즈를 설정했을 때는 오히려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잘 설정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accept count는 아까 이것도 봤던 것처럼 맥스 커넥션 이상의 요청이 들어왔을 때 이제 요청들을 쌓아놓는 대기열의 q 사이즈라고 할 수 있는데, 기본값은 100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걸 너무 크게 설정하면 기본적으로 대기열이 엄청 커지면서 메모리 문제를 유발할 수 있고, 또 너무 작게 설정하면 요청이 몰렸을 때 들어오는 요청들을 거절해 버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설정을 또 하는 이유 중에 한 개는 부적절하거나 잘못된 요청들이 한 번에 너무 많이 들어와서 서버에 장애를 발생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잘 설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스레드풀 개념부터 자바와 톰캣의 스레드풀 그리고 스프링 부트를 이용한 활용까지 한번 간략하게 알아봤는데 우리는 왜 스레드풀을 이렇게 신경 써서 설정을 해야 될까요? 일단은 우리가 좋은 웹서버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기 위해서는 응답시간과 TPS가 중요한데 이 스레드풀 설정 자체가 이 응답시간과 TPS에 영향을 주는 하나의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잘 조정된 스레드풀 같은 경우는 하드웨어 시스템의 성능을 최대한 이끌어낼 수 있고 또 안정적인 애플리케이션 운영을 가능하게 하게 됩니다. 반대로 부적절하게 설정된 스레드풀 같은 경우는 병목 현상이라든지 요청의 병목 현상이라든지 메모리 문제, CPU 오버헤드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스레드풀 설정에 대해서 잘 알고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웹서버를 구현하고 관리하는 사람들은 이 스레드풀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과 설정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지 더 좋은 서버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